아까 이제 이 테세우스랑 미노타우스 신화는 처음에 제우스랑 에우로파 공주의 신화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문명이 페니키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거쳐가는 첫 번째 단계가 크레타, 두 번째 단계는 미노아 문명이 미케네 그리스 본토로 넘어온 두 번째 이야기를 그리스 신화가 어느 정도는 각색을 했지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당시에 미케네 시대 그림입니다. 미케네는 여기 있지만 기원전 1400에서 1100년인데 요때 바로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이것도 뭐 자세히 이야기했죠. 나중에 이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은 터키, 이걸 이제 소아시아 또는 아나톨리아인데 요쪽 서부가 그리스 문명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케네 문명은 어떻게 발견됐냐? 이것도 역시 1870년대 독일의 유명한 사업가인 하인리 슐리만이 어렸을 때 호메로스 이야기를 탐독하다가 자기가 나중에 돈을 벌면 꼭 이걸 한번, 그러니까 단순히 그 전까지는 호메로스 이야기가 그 동화나 신화로 그쳤는데 슐리만이 이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발굴을 해보겠다 해서 하인리 슐리만이 큰 돈을 번 다음에 터키 서부로 가서 트로이 지역을 뭐 정확하게 이것이 이제 이건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하인리 슐리만이 발굴한 것이 트로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지만 엄청나게 번성한 문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인리 슐리만이 미케네 지역, 이 미케네 지역에 와서 또 유명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을 미케네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노아 문명에서 미케네 문명인데 이게 대개 1400에서 1100년이고 이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인리 슐만이 발굴한 여러 가지 그 발굴 부품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이때만 해도 19세기까지만 해도 서양 사람들,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인들이 그리스나 터키 지역에 가서 발굴하면 발굴 이집트나 다 자기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소위 아가멤논 마스크입니다. 하인리 슐만은 이것이 아가멤논이다. 그리스랑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의 총대장이는 아가멤논 마스크라 했는데 나중에 밝혀지기를 이거는 1600년, 기원전 1600년에 있어서 트로이 전쟁은 관계였지만 이게 완전히 순금입니다. 대단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미케네 문명이 얼마나 화려했다는 문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케네 문명이 끝난 다음에 그리스 시대는 암흑기라고 하는 시대에 들었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다음에 시작된 것이 기원전 8세기부터 그리스의 고졸기가 시작된다. 아르카이크라고, 이 아르카이는 이제 올드, 나중에 클래식, 고전 그리스보다 앞선 시대라는데 그때 그 고전 그리스 시대 그리스인들이 한 게 뭐냐? 지중해 각지를 돌아가면서 식민지를 건설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저희가 이거 이야기죠. 이 빨간 겁니다. 이 빨간 글이 기원전 8세기 근처에 그리스인들이 지중해 각지에 건설한 식민지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호메로스 이야기 아시죠? 일리아스랑 오디세이. 그죠? 근데 일리아스랑 오디세이가 뭡니까? 첫 번째 일리아스의 주인공은 아킬레스입니다. 아킬레스는 뭘 잘하죠? 아킬레스 특기는 싸움입니다. 싸움에서는 아킬레스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물론 아킬레스의 약점인 발 뒤꿈치에 화살 맞고 죽었지만, 그래서 호메로스 이야기의 첫 번째 이분은 아킬레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은 뭐냐? 트로이 전쟁은 여러분 그 헬렌, 트로이의 유명한 그 왕의 왕비는 헬렌을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반해서 여신들이 선물로 줘서 납치해서 됐다는 건데,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그런 각색을 한 거고, 동부 지중해 패권을 두고 본토 그리스랑 트로이,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터키 서부 지역은 그리스 문명권입니다. 서로 말하자면 패권을 싸운 거죠. 이게 10년을 전쟁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10년을. 그러니까 여자 하나 두고 10년을 싸웠다는 것은 이제 과장된 것이죠. 과장된 것이고, 그리스의 지중해 패권을 두고 본토 그리스랑 트로이랑 싸웠는데 이쪽 세력이 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킬레스, 그러니까 일리아스의 이야기죠. 호메로스 첫 번째 이야기인.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두 번째 이야기 주인공은 오디세이인데 오디세이는 뭘 잘하죠? 항해로 유명하죠.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목마르서 이긴 다음에 오디세우스는 싸움은 뭐 좀 하겠지만 아킬레스한테는 상대가 안 되고 머리를 잘 썼는데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그 트로이 편을 든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10년 동안 지중해를 돌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자세히 분석을 해봤더니 뭐랑 비슷해요? 이거랑 비슷하단 말입니다. 오디세우스가 다녔다는 지역을 분석해봤더니 대개 그리스가 건설한 식민지하고 여러분 좀 확인하실 수 있죠. 오디세이 이렇게 건져서 북아프리카 갔다가 시칠리아 섬에 갔다가 이탈리아 쪽 갔다가 나중에 지브롤터 해협까지 갑니다. 이 같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그 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이 칼립소도 만나고 시제느라고 노래하는 여신도 근데 이게 거의 그 다음에 흑해는 뭡니까? 이제 아까 보시면 흑해에도 그리스인들이 식민지를 건설했는데 그 흑해를 가는 것은 오디세우스는 가지 않았지만 그 전에 황금양탈 아시죠? 이아손. 황금양탈을 가로 이 그리스의 원정대가 출발했는데 그들이 흑해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왔냐? 쫙 가서 이렇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황금양탈 아르고 선언을 알고 황금양탈 사람들의 그 여정입니다. 그럼 이걸 분석해 봤더니 거의 이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메로스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이야기 일리아스에서는 본토 그리스의 미케네 문명 사람들이 경쟁자인 같은 그리스 문명거지만 경쟁자인 트로이 지역을 제압한 다음에 이겼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식민지를 건설해야죠. 그러니까 마치 대영 제국이 영국이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정말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중해 곳곳, 흑해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하니까 제가 볼 때는 호메로스 이야기는 다른 점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리아스랑 오디세이 첫 번째는 싸우는 자, 두 번째는 항해하는 자. 오디세우스는 항해하는 자인데 내비게이터죠. 내비게이터인데 그건 뭐냐? 그리스인들이 식민지를 건설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다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는 게 여러분 이제 이탈리아죠. 이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고 시칠리아 섬. 지금은 마피아로 얘기하지만 이 그리스 남부랑 나폴리를 포함하나 여기 나폴리가 네아폴리스인데요. 나폴리를 포함한 이탈리아 남부랑 시칠리아는 마그나 그라키아라고 대그리스라고 그리스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식민지라는 말은 현대화하는 식민지랑 좀 다릅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식민지를 건설했지만 그 도시국가랑 식민지국가 사이는 끈끈한 연대가 없었습니다. 식민지국가는 독립에 살았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영향권 안에 살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중요한 것을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마그나 그라키라고 그리스 관련 유물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스 유명한 신전들 뭐 여러 가지들이 발견됐는데 이탈리아 남부랑 시칠리아는 그리스 영향권에 마그나 그라키아라고 그리스 영향권에 있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보시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카르타고 말고 여기는 이렇게 그리스가 건설한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패자가 그리스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그리스가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미케네 문명이 끝난 다음에 아르카에 고대 지역인데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당시에 유럽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는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동방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동방의 페르시아는 당시에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기원전 500년에서 320년까지 계속되는데 이 영토를 보십시오. 엄청나죠. 지금의 이집트, 터키, 이라크, 이란, 그 다음에 거의 아프가니스탄까지 이 광활한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요 지중해에서 패권을 잡을 때 페르시아 제국이 서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터키의 서쪽 지역도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전부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권이 있었는데 이렇게 광대한 제국은 항상 반란이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나라들이 조그만 도시국가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본토 그리스에서 그걸 지원했어요. 그랬더니 페르시아 제국이 침략을 한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인데 이것이 기원전 5세기 482년 요 근처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는 아르카이 그리스라고 암흑기를 거쳐서 고졸기, 이제 그리스가 식민지를 많이 걸어 지중해 패자로,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 자체가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다양한 코린토스 다양한 도시 국가들이 있었지만 그리스인들이 하여튼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페르시아가 이제 한번 본때를 보여주려고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정말 몇십만 대군하고 그리스의 연합군,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원래 사이가 안 좋지만 때는 산을 잡았는데 예상과는 달리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페르시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라톤 전투.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라톤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올림픽의 마지막에 하는 것이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그 마라톤 전투가 육지에서 벌어진 전투거든요. 아테네에서 별로 멀지 않은. 근데 그 우리가 마라톤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페르시아 대군하고 싸운 그리스 연합군이 이겨서 거기서 그 한 사람이 뛰어가지고 아테네까지 와서 그 사실을 알리고 죽었다. 근데 그건 좀 그렇죠. 당시에도 다 그 연락수단이 있었겠죠. 뭐 봉화나 이런 거 있었지. 설마 그걸 뛰어서 와서 알릴 정도는 아니죠. 뭐 봉화나 이런 거 뭐 말을 타고 왔든지 알렸을 텐데 왜 그걸 극화하냐? 마라톤 전투가 그 정도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뭐 여러 가지 만약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만약이 이겁니다. 만약에 페르시아가 그때 그리스를 연합군을 격파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 전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을 맨 끝으로 하는 것이 승리를 알리고 죽은 사람이 뛴 거리가 마라톤 뛴 거리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라톤 전투가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는 더 결정적인 것은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479년 그때 이래서 두 번의 전투, 한 번은 육상전, 한 번은 해전에서 페르시아 제국을 격퇴했습니다. 페르시아 전국을 이긴 건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을 막아낸 거죠. 이름으로써 아테네가 그리스 그 연합국가의 맹주로 등장하면서 고전 그리스,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뭐 민주주의, 또 인물면에서도 소크라테스, 페리클레스 유명한 극작가들 모든 사람들이 나온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가 클래시컬 그리스라고 고전 그리스인데 그 전의 시대, 그걸 우리가 아르카이 그리스, 고전 그리스보다 좀 먼저 시대, 옛날 시대를 아르카이 그리스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아르카이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 하면 파르테논 신전으로 대표되는 그리스 하면 이 기원전 5세기, 기원전 500년에서 400년,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활동하는 350년, 4세기 중반까지 요때를 고전 그리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맞으면 서양 문명의 꽃이라고 우리가 일컫죠. 꽃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예술 작품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원전 5세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동양 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 공자고 또 석가모니입니다. 근데 석가모니랑 공자도 비슷한 시기, 그분들은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까지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기원전 이 6세기, 5세기가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나중에 이제 기원전 1세기에 유리우스 카이사르, 그 다음에 옥타비안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로마, 그리고 기원 후 15, 16세기의 피렌체, 이럴 때 위대한 인물이 아주 집중적으로 태어나거든요. 근데 고대 그리스,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대한 정치가, 철학자, 헤로도토스, 또 과학자, 전부 대개는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가 그만큼 중요해서 다들 서양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다, 저는 그리스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문명의 뿌리는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해 나중에 한번 그런 걸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침략을 격퇴한 다음에 꽃이 피우면서 나중에 고대 그리스의 전성기가 끝난 다음에 마케도니아 왕국이 북방의 마케도니아 왕국이 그리스를 점령한 다음에
그 왕자인 알렉산드로스가 동방원정을 시작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죠. 왜냐면 그 전에 그리스는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페르시아의 침략을 막아낸 것으로 그치었습니다. 그렇지만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전체 제국을 멸망시켰죠.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의 정복에서 멸망되는데, 그래서 큰 제국을 건설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하는 바람에 320년에 요절하는 바람에 이 제국을 건설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게 다 분해가 되죠. 분해가 되는데 하여튼 그때까지를 그리스 고정기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로마의 악티움 해전이 시작되는데 그거는 이제 헬레니즘 시대라는데, 헬레니즘 시대는 다음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헬레니즘이라는 뜻은 그리스어를 말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오늘은